그래서 환기하는 차원에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토끼도 보입니다. 우리 둘 다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오리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토끼가 보이기도 하고. 점은 어디냐를 알자. 네. 둘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보면, 네, 그렇죠. 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봤는데, 우리 마음도 이런 현상이 실은 있는데, 우리 원불교 용어 중에 법과 마가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보면 법인 것도 같고, 저렇게 보면은 마인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나, 저렇게 행동해야 되나, 옳고 그름이 잘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옳다 그러다가 딱 판정이 나면 그냥 그렇게 실행만 하면 될 텐데 이게 법인지 마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때 참 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데.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마구니가 법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데 그것이 실은 나를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음, 질문입니다. 이게 예비교무 시절에 있었던 예화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함께 본공 작업을 하는 날이었는데 한 도반이 디스크가 있었나 허리가 아픈데도 이렇게 본공 작업에 기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빛이 안 좋아서 이제 사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 도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계문에 나태하지 말며 이 계문이 생각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문을 지키려고 아픈 마음을 이렇게 끌고 나왔더니 참 공부심이 대단하다.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감님께서 그때 되게 혼내셨어요. 그 도반을. 얘 몸이 어떤 몸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몸 부처님께 불공을 잘 해야지. 당장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들여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상황이 그 도반에게는 이런 몸이 아픈 상황에도 나가는 것이 이게 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제 사감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법이 아니라 마였다라는, 그래서 그 오리인 줄 알았는데 토끼였고 토끼인 줄 알았는데 오리였듯이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하면서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가요? 지금 좌선을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경계들 되고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 봤는데 보통은 열심히 하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어, 그 법이 되는 것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게 동할 때에 제대로 동하고 정할 때에 제대로 동하느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를 적용해야 할 때 유를 적용하고 무를 적용해야 될 때 무를 적용하면 일해야 될 때 일하면 휴면이라고 하고 쉬어야 될 때 쉬면 휴식이라고 하지만 쉬어야 될 때 일을 해버리면 스스로에게 혹독해지고 소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스스로 이제 지금은 좀 쉬어줘야지 하면서 나태를 부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어떤 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그 당시 그 자기의 그런 처해진 그런 상황과 경계 이런 것들이 잘 진단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더 열심히 해 또는 좀 쉬어 이것이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묶여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제대로 된 처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개송으로 다산 나선 선생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 적이 있어요. 일원상 개송 6단계 공부라고 해서 유는 무로를 진리를 어떤 정적인 것을 이렇게 놓고 하셨다기보다 이거를 수행적인 면으로 이렇게 푸셨는데 유는 무로가 1단계 공부로 현실 있는 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갖추고 장만하나 거기에 집착상을 다 놓아버리고 없는 대로 돌아가 안주해버리고 2단계는 무는유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초연히 유유자적하다가 빛을 따라 있는 곳에 나타나 종횡무진하는 경륜을 다듬고 펼친다. 유는 유는무로와 무는유로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너 그 어느 한쪽에 이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건데 유 열심히 활동할 때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갖추고 장만하고 그리고 어, 다 놓고 상을 놓아버리고 해야 돼 없는 대로 돌아가 앉아야 해야 할 때는 또 그렇게 한다. 그러다가도 다시 깃을 따라서 응용의 형세를 봐서 또 경륜을 다듬고 펼치고 할 자리에는 또 나와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무시선법에서는 이제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래서 정할 때의 공부와 동할 때의 공부를 이렇게 강령 잡아서 유일 때와 무일 때의 처방을 이렇게 나눠서 해주셨습니다. 음, 저의 예화인데요. 어, 제가 이제 총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단의 큰 회의에 참석하게 됐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안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질문을 할까 말까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제 업무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제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라는 법문이 이제 법의 등급에 있는데 그 법문이 생각나서 내가 그 일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괜히 나섰다가 저 교무는 뭐 저런 걸 다 물어보나 하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을까. 그리고 좀 떨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질문을 한다는 게.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일기를 이렇게 써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내렸던 그 허리권은 그 질문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보다 그리고 답이 시원했느냐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떨리는 경계에 떨리니까 그만두자 하지 않고 이제 용기 내서 멈춰서 생각해보고 이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거, 이게 이제 교법대로 공부한 것이 아닌가,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감정을 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무관사가, 어, 무관사가 지금 여기 정전 법의 등급 3항에 이제 법마상정급에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현망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관사에 동하지 않느냐 나와 관계없는 일에 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어 그 혹시 그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 원불교를 다니셨으면 이게 나와 관계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저도 이제 이게 고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그 기준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나의 책임 범위와 나의 능력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이 둘이 근데 이게 고정된 것인가 조직에서도 보면은 내 업무 범위가 이렇게 있긴 있죠. 근데 조직이 이렇게 잘 굴러가려면 내가 맡은 요것만 한다고 실은 조직이 잘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 빈 구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채워서 갈 때 그 조직이 이렇게 더 잘 되잖아요. 공동체 인성할 때도 지금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무관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삼동윤리에도 보면은 동원돌이 진리가 하나고 예, 모든 생명들이 하나고 모두 하나의 일인데 나와 관계없는 일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실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 실은 없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요게 지금 어느 등급에 있냐면은 법마 상등급에 있잖아요. 예, 내가 그 나의 책임 범위가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나의 능력, 나의 삼대력이 어느 정도인가, 나의 업무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포함해서 그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음, 종법사님께서 대학원대학교 이제 취임하실 때 그때 이제 교구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총장으로 가셨는데 이 예비교무들을 교육하는 이 중체대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한 가지 기준을 정하신 게 있는데 그게 절대 내가 요란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지는 않겠다라는 기준이었대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그 아이들 이렇게 교육할 때 보면 내 마음이 그 아이가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하면은 아이도 이렇게 감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분히 앉혀서 애가 울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잘 듣듯이 이 내 삼대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가 막 요란한 그런 경계에서 그 정의로운 말을 한다 손 하더라도 그거 오히려 더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더 갈등을 일으키고 오해를 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어, 이 이것이 무관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기준. 그래서 이걸 내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인지 물러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법과 마에 대한 그런 기준. 이것도 스스로를 잘 반조해 보면서 내 경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런 거를 반조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음, 이게 무관사다라고 딱 끊어버리고 그 하는 경우에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런 쪽 여기 이 문구에만 집착해서 딱 끊어버리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면서 그 공동체의 그런 것들은 생각이 안 들고 냉소주의로 흐르게 되는 이건 총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이건 교구에서 교당 나는 교당 교무인데 이건 교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나는 새 삶인데 다른 여기서 해줘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서로 냉소주의가 되고 그럴 때 이렇게 고립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화나 그런 신체나 이런 것들도 그 설문을 해보니까 나온 교화구조 개선 설문을 하면서 나온 것들이 각자 도생이었어요. 그 교당마다 그 내교당을 먼저 이렇게 다 신경 쓰고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쪽으로만 너무 흐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교단 전체적으로 그런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해져 갔다라는 그런 진단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럴 때는 우리는 좀 더 가감 이게 무관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법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이제 약방문과 같다 그런 말이 있는데 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써야 할 약도 이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있을 유에 묶여 있다면 무로 대치하고 무로서 치료하고 없을 무에 묶여 있다면은 유로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그, 그 육체적인 병이 들었을 때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 관리에 이렇게 접근하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번아웃된 사람들에게는 쉬라는 것이 본문이고 냉수에 빠진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나서서 일하자 하는 법문이 약이 아닌가. 그래서 같은 법문이라도 그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법문의 적용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잘 판단해보고 잘 판단이 안 될 때는 스승님께 문답 감정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처방전을 받아서 마음병을 같이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그 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무본편 27장에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때로 혹 있는 데에 집착하여 무력을 끊기가 어렵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 있지 않은 진공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없는 데에 집착하여 모든 일에 허망한 생각이 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 없지 않은 노유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법상이 일어나서 대륜과 더불어 동하지 못하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 법상도 없는 그 자리를 생각하라. 어, 여기에서 뒤에 보면은 그 없는 자리 뒤에 보면 없는 자리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렵게 얘기 안 하시고 그 자리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자성반조라고 하는데 자성반조가 우리의 자성을 실은 우리 법문에 또 이렇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법문에 그거 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또 자성반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이 공부를 일상수행호법을 표준해서 천만경계 항상 자성의 정해계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견성을 하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공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첫 그 설교 질문이 이제 어디 어디에 묶여 있는가라는 거였는데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법회에도 나오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럴 때는 명랑한 일 때는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침울하고 이렇게 어디에 딱 집착돼 있고 고착돼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어, 또 하나의 우리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사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법문인데
유를 쓸 것인지 무를 쓸 것인지 그거를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유무를 초월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유무 초월한 자리에 있으려면은 우리 마음이 멈추어 있을 때 이거를 취할 수도 있고 저거를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 유무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멈추었을 때, 근데 그 멈추었을 때가 어떤 상태냐, 보면은, 그, 나라는 에고가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멈춰서 하고자 하는 게 뭔가 보면은, 그, 내 안에 이런 그 질문을 할까 말까 이런 것도 실은 치심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마음도 치심이거든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나라는 상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멈추라는 것은 그 나라는 상을 내려놓으라는 그, 그 의미일 것 같아요. 또, 나를 내려놨을 때 그냥 이 공동체가 하나다라고 그 마음이 들 때, 그러면 공동체가 잘못되면 안 되지. 그 느낌이 오면 이렇게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멈추라는 거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치심도 이제 요란함에 바탕한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요란함을 내려놓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그 상태에서 누가 좀 뭐라고 질문하면 어때? 그런 그렇게 소프트하고 좀 여유로운 그런 마음이 됐을 때 그런 시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딱 들어가지고 아 내가 질문 잘했나 그러면은 그 뒤에 이게 뭐가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오렴수인데 그렇게 행위로는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 내 마음이 그 유무초월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게 좀 괜히 질문했나 이런 뒤에 이런 것들이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살돌 쉽게 생각하는데 그 멈추는 공부에 아주 우리 그 수행의 기본기가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경계를 당해서 딱 멈출 수 있는 그 힘. 그럴 때 유무를 초월할 수 있고, 그럴 때 유를 취할 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유를 취할 수도 있고 무를 취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어떤 것이 바른 판단인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에 따라서 나의 행위도 자연스럽게 스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에 그거를 더듬어 보면 그 도반이 그 나태하지 말며 그거를 했을 때 그 하감님께서 보신 거는 너에게 지금 나태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상이 있지 않은가 그거를 짚어주신 것 같고 이제 그때 처방이 유는무로가 아닌가 싶고 그 회의 시간에 저의 경우에 이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이 그 나에 대한 그 상, 잘 보이고 싶다는 그런 상, 잘못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물러서고 싶을 때, 무로 가고 싶을 때, 유로 대체해야 되는 그 처방이 필요할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경계를, 또 무시선법에 이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하신 본문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선방이 오면서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음, 지금 상황이 저보다 직위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그냥 밑에 이제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올라가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이제 직위가 높게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그런 경계가 있었어요. 어,
어떤 일을 의논하는 자리였는데 그런 상에 있는 어떤 후배가 이제 저에게 아직도 그 일을 안 하셨어요? 그거 제일 중요한데 선빵 그거 하는 거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기분이 좀 확 좀 상하더라고요. 아 후배인데 이제 저런 말을 한다. 지금 생각하면 좀 별거 아닌 말이고 저를 생각해 주는 말이었다고도 생각했는데 그때 약간 그때 든 생각은 저를 낮춰보는 말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튕기고 싶은 그 충동이 이렇게 일었었는데 그걸 이제 딱 놓고 그거 완전히 뭐 유무초월한 자리에 된 건 아니고 이때 그 감으로 이때 얘기하면은 뭔가 틀어지겠다 그 감으로 이제 멈추고 이제 내가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그 대중만 잡고 이제 그렇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계 때 완전히 처리된 건 아니고 그날 와서 일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날 일기 보니까 상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치 이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지라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상을, 이렇게 나에 대한 상을 내려놓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억누르니까 또 이게 또 치고 나오고 그게 이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여섯갑처럼 이렇게 누르고 오려고 하면 반작용으로 아주 밉게 잡초들이 옆으로 삐져나오듯이 그런 상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일기 쓰면서 이제 내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를 보고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처리를 하니까 그 후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 그치, 내가 놓칠 뻔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짚어줬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지음보은에 나오는 원망할 일을 당하여서도 은혜의 어, 소종례를 생각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하라는 그 법문 그거를 이제 표준으로 삼고 이제 유무념을 했어요. 내가 화나고 원망할 그런 상태의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기 그거를 유무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들어진 감상이 이 정신승리와 감사생활의 차이. 내가 그냥 생각으로 이런 거지라고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정신승리라고 하는 그것과 진짜로 내가 감사생활하는 것이 원망을 감사로 돌린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서 있나 보면은 정신승리할 때를 보면은 그 유아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평면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제대로 이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못 봤으면서도 본 것처럼 그렇게 처벌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행동은 뒤에 바뀌지가 않고. 근데 내가 절대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감사한 느낌이 우러나는 그때를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유무초월한 그 자리고, 실제로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행동들이 달라져서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3, 4단계 말고 지금 5, 6단계를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자선상사님 이론상 계속 6단계 공부 중에 유에서도 유가 없고 무에서도 무가 없어서 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으며 이게 유와 무가 구공이 유도 무도 다 구공이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어, 법문이고 구공역시 구족이다 모두 다 비었으되 광명수량과 대기대용의 경륜은 열의 지혜 덕상은 원망 부족한 자리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멈추어서 에고를 내려놓고 마음이 텅 비어지면은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느낌으로 이게 감사하다라는
그 은혜가 이렇게 스며져서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텅 비었을 때 다 가득 찬 그 자리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 그래서 구공이 유무초월한 그 자리를 말씀한 것이고 구족이 읍내 충만한 그 자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런 감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론은 요거가 아닌가 싶어요. 돌고 돌아. 유는 무로, 무는 유로를 돌고 돌린다는 거죠. 어느 한 지점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돌려서 끝이 없게 하여 가면 그 공부는 점점 깊어져서 드디어는 지극한 자리, 무등등한 자리에 도달이 되나니. 사실 요 부분이 우리가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요 부분은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은 이제 반복인데, 여기서도 유화물을 계속 돌린다. 유는 여기, 자산상사님 여기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그 동할 때 공부, 상시 훈련이고, 그 무는 정할 때 공부, 정기 훈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과 중에서도 정기 상시가 실은 굉장히 우리 공부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크게 우리 새삼훈련, 여름훈련 관계 정기훈련이고 그 우리 상시훈련 하는 거 그 평소에 이렇게 하는 이때가 이제 상시훈련이고기도 한데 근데 이 중에서도 실은 이렇게 법해 보는 이 시간은 또 그 중에서도 정기 훈련이고 그리고 평소 일상생활 할 때는 또 상시 훈련이죠. 그런데 이제 하루 중에서 저녁 수양과 아침 그때는 정기 훈련이고 그 낮에 이제 보온불공하는 그 시간은 상시 훈련이죠. 근데 그 낮에 보온불공하는 그때도 내가 그 미리 연마하는 그 시간은 정기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반주하는 그 시간은 정기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시라고 할 수 있고, 경기 당에서 내가 직접 실행을 해야 되는 그때는 진짜 상시훈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동할 때냐 정할 때냐, 유냐 무냐, 이 구분이 절대적이지가 않다라는 그런 점이 유아무가 구공이다라는 그 법문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법은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굴리는 공부, 또 이거를 계속 해 나갈 때 우리의 내면에 있던 그런 그 법칙들, 잡초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 뽑혀져 나가고 또 승화해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멈출 수 있는 그 훈련은 멈출 수 있는 그 역량, 몸살도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그 계속해서 하는 이 일과 속에서 하는 그 훈련으로서 향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 말씀 마쳤고요. 그 생각하면서 법문 다시 한번 계속 공독하면서 오늘 설교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